어느 가을 저녁,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유진이라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학을 맞이해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첫날, 할머니는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있다.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특히 언덕 위에 있는 옛 폐가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거라. 유진은 할머니의 말을 그냥 노파심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폐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거나 며칠간 아프게 되어 돌아오는 일이 잦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호기심이 왕성한 유진은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대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고요하고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폐가는 오랜 세월 방치되어 벽에는 풀과 덩굴이 무성히 자라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폐가 안을 둘러보던 중 문득 유진의 눈에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에는 나다 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이 있었고 점차 글씨가 커지며 나를 봐줘 라는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유진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고 친구들과 서둘러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길을 잃고 똑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도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나무, 똑같은 바위, 심지어는 똑같은 풀벌레 소리까지. 전화를 걸어보려 해도 이상하게도 핸드폰은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점점 더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을 때 주변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봐줘, 나를 놓치지 마. 갑자기 유진은 뒤에서 팔을 잡히는 느낌의 소리치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할머니의 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유진의 이마에 찜질을 대고 있었습니다. 꿈이라도 꾼 게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그 폐가에 사는 가족이 변을 당하고 그중 한 명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머리맡에 놓여 있던 염주를 유진에게 건네주며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은 폐가를 떠올릴 때마다 오한을 느꼈고 다시는 그 주위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날 밤의 이상한 사건을 잊었지만 유진만큼은 그날의 소름 돋는 속삭임과 한기가 절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던 그 가을 밤은 유진과 친구들에게 일종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며 마을의 경고를 다시는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폐가에서 먼지 속에 방치된 일기장은 여전히 반복되는 글씨로 자신을 찾는 목소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들은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 속에서 새 출발을 꿈꾸며 한적한 마을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집을 구입했는데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던 듯 낡았지만 주변 환경은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사 후 첫날 밤 아내인 수지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 식탁 위에 예쁜 꽃병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집에 머무르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자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안팎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집이라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부엌에서 그릇을 옮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깨워 함께 소리의 근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곤함에 지쳐 그들은 소리를 무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매일 밤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거실의 꽃병이 밤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는 등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웃들은 그 집은 예전에도 그런 일로 소문이 나서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이라며 그곳에 전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년 전 그 집에는 한 노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노부인이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노인은 슬픔에 잠겨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불안해진 부부는 직접 원인을 찾기로 결심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조사하던 중지하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노부인이 남긴 것이었으며 마지막 몇 장에는 그녀가 어딘가로 떠나지 않고 집안에 숨어 있다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분명하고도 가까운 거리에서 들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부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동시에 소리는 멈췄습니다. 몇 날 며칠을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부부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수지는 거실에 그 자리에 꽃병을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 집은 다시 비워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곡,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예상치 못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정민은 항상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와 같이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은 평소에도 가로등이 적어 어두운 편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갑자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민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간 소름이 돋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민은 문을 열자마자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에는 가끔 듣던 바람, 소리나 냉장고 소음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불을 켜고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라 말락하던 순간 사람의 속삭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여기야, 여기로 와.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정민은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방 전체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민은 두려움을 달래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정민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길에 그는 친구들로부터 요즘 TV에서 방영 중인 인기 있는 공포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민이 겪었던 괴이한 경험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정민은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음침한 기운을 느꼈고 퇴근 후에는 다시 그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젯밤의 그 속삭임이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 뒤로 흐릿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정민은 한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동안의 일들이 단순한 불면증과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민은 침실 벽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손길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벽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오래된 서울 전설에 관련된 책을 찾았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예전에는 묘지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은 그동안의 일들이 이 장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 무당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당이 그의 집을 방문해 정화 의식을 치르는 동안 정민은 지난 며칠간의 일이 마치 꿈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그에게 오랫동안 방치된 영혼이 드디어 안식을 찾았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정민은 더 이상 괴상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 의진이 여부를 논의했지만 정민에게는 그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나는 도시 생활이 지루해질 때면 종종 그 마을로 여행을 가곤 했다. 그곳에는 나에게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항상 내 방문을 반가워해 주셨다. 어느 날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김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던 중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며 말했다. 이 마을의 숲 깊은 곳에는 저주받은 집이 하나 있단다. 그 집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곳이라지. 몇 해 전 마을의 젊은 부부가 그곳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의 이야기는 처음엔 단순한 미신이나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나니 조금씩 섬뜩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숲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와 내 친구들은 여름방학 동안의 특별한 추억쯤으로 여기며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숲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냉기가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고 발길을 재촉했다. 숲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고 나무들이 깔려있는 길은 우리를 점점 미궁 속으로 끌어당겼다. 한참을 걸은 뒤 우리는 작은 빈터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낡고 부서진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다. 우리는 집으로 다가갔다. 문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됐으니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그곳에 묶어두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 안쪽 깊은 곳에서 희미한 광채가 새어나왔다. 그를 본 우리는 자연스레 그 빛을 따라가게 되었고 마침내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방에 다다랐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그림들이 벽을 뒤덮고 있었고 그중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가구가 놓여 있었다. 놀랍게도 그곳에 놓인 몇몇 사진들에는 마을의 사람들, 심지어 수도 없이 많이 봐왔던 김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독한 냄새와 함께 방 안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친구 중 하나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기 저것 좀 봐 라고 속삭이며 손끝으로 가리켰다. 우리가 그 방향을 바라봤을 때 나는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의 한쪽 모퉁이에서 무언가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마치 그 그림자가 벽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제야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숲을 빠져나오기까지 마음속의 공포는 가시지 않았다. 결국 마을로 돌아왔을 때 김 할아버지는 침묵으로 우리를 맞이하셨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의 여름밤은 우리에게 무언 그 이상의 것을 남겼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밤이면 떠오르곤 한다. 그것이 정말 전설 속에 저주받은 집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환영이었을까? 다만 그날 이후로 김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문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단다.